2025년 12월이었죠.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정말 지각 변동이라고 할 만한 일이 일어났습니다. 아주 중요한 규제 변화가 있었는데요. 자, 오늘 이 조치가 대체 무엇인지, 그리고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미국이 암호화폐에 대한 규칙을 바꿨습니다. 그럼 도대체 뭐가 어떻게 바뀌었고 이게 왜 우리에게 중요한 걸까요? 바로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, 우리가 CFTC라고 부르는 곳이죠. 여기서 시장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정말 혁신적인 두 가지 결정을 내렸습니다. 과연 무슨 일이었을까요? 왜 다들 이걸 두고 큰 사건이라고 하는지 한번 알아보죠. 자, 첫 번째 파트입니다. 암호화폐 시장의 대전환. 2025년 12월에 CFTC가 뭘 발표했는지부터 보시죠. 바로 2025년 12월 8일이었는데요. CFTC가 새로운 파일럿 프로그램을 하나 공개했습니다. 이게 뭐냐면 기존의 거대 금융사들이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방식을 아예 뿌리부터 바꾸는 그런 내용이었어요. 딱 두 가지 핵심 변경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. 첫 번째는 비트코인, 이더리움, 그리고 USDC를 이제 파생상품 시장에서 현금처럼 담보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고요. 그리고 두 번째, 이게 진짜 중요한데요. 정말 파격적이고 이례적인 조치인데 바로 규제를 받는 선물거래소에서 암호화폐 현물을 직접 사고 팔 수 있게 허용했다는 겁니다. 두 번째 파트입니다. 선물거래소의 전통적인 역할. 방금 말씀드린 그 두 번째 조치, 현물거래 허용이 왜 그렇게 혁명적이라고 하는지 이해하시려면요. 먼저 선물거래소가 원래 뭐 하는 곳인지부터 알아야 합니다. 자, 선물거래소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. 아주 고급 백화점이 있는데 여기서는 실제 물건은 안 팔아요. 대신 미래에 이 가격으로 물건을 받기로 하는 계약서만 파는 거죠. CFTC 규제를 받는 이 거래소들은 원래가 석유나 금, 옥수수 같은 상품들의 계약을 거래하기 위해 만들어진 곳입니다. 그러니까 실물이 오가는 게 아니라 미래 가격에 대한 약속을 사고 파는 시장이 셈이죠. 자, 세 번째 파트. 관행을 깨뜨린 암호화폐. 왜 이 조치가 전례가 없다고 하는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이야기가 정말 재밌어집니다. CFTC가 암호화폐 현물 거래를 허용했다는 건 이 선물 거래소들이 다른 거의 모든 상품, 그러니까 뭐 석유나 금 같은 것들로는 절대 하지 않았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거든요. 이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인지 감을 잡으시려면 전통적인 상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 합니다. 가장 대표적인 예로 석유 시장을 한번 들어볼게요. 석유 시장을 보면요, 크게 두 개의 세계로 딱 나뉘어 있습니다. 하나는 현물 시장이에요. 정유사들이 당장 쓸 실제 원유를 사가는 곳이죠. 다른 하나는 선물 시장입니다. 여기선 트레이더들이 실제 기름통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미래의 유가를 예측하고 계약을 통해 베팅을 하죠. 이 둘은 서로 섞이지 않는 완전히 분리된 생태계입니다. 이게 중요해요. 그런데 말이죠. 이번에 나온 새로운 규칙 때문에 암호화폐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됐습니다. 바로 이게 이번 조치의 진짜 핵심이에요. CFTC가 뭘 한 거냐면 원래는 절대 섞이지 않던 그 두 개의 세계, 즉 현물 시장과 선물 시장이 암호화폐에 한해서는 아주 엄격하게 규제되는 하나의 거래소 안에서 그냥 합쳐질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겁니다. 네 번째 파트입니다. 새로운 레버리지 상품. 우리가 뉴스 헤드라인에서 보는 것 뒤에 숨어있는 진짜 혁신이 바로 이겁니다. 이 조치는 그냥 비트코인을 좀 더 쉽게 살 수 있게 해준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. 아예 완전히 새로운 제도권의 규제를 받는 금융상품이 탄생했다는 의미입니다. 그 상품 이름이 바로 레버리지 현물 상품입니다. 말이 조금 어렵죠? 쉽게 말해서 실제 암호화폐를 지금 당장 사는데 내 돈만이 아니라 빌린 돈, 즉 레버리지를 써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. 이게 왜 대단하냐면 이전까지 이런 방식의 거래는 위험천만한 해외 비규제 거래소에서나 암암리에 가능했거든요. 그러니까 가장 큰 장점, 가장 큰 변화는 바로 이겁니다. 예전에는 이런 위험한 거래를 하려면 해외 거래소에 가야 했고 거기서 무슨 일이 터져도 아무도 보호해주지 않았잖아요. 그런데 이제는 이 고위험 거래 자체를 미국의 공식적인 규제 시스템, 이 안전망 안으로 끌어들인 거예요. 덕분에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끔찍한 거래소 파산 사태 같은 위험으로부터 투자자들이 보호받을 수 있게 된 거죠. 이 모든 변화가 정말 빠르게 진행됐습니다. 2025년 9월에 CFTC와 SEC가 이거 합법적으로 가능하다고 확인을 해주고 바로 그해 12월 4일에 공식 발표가 나더니 며칠 뒤인 8일에는 비트노미얼 같은 거래소에서 바로 첫 거래가 시작됐어요. 정말 순식간이었죠. 자, 그럼 이런 궁금증이 드실 수 있어요. 잠깐만요. 이거 그냥 이름만 바꾼 선물 계약이랑 비슷한 거 아닌가요? 네, 아주 날카롭고 좋은 질문입니다.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. 가장 결정적인 차이는 소유권과 시간이에요. 레버리지 현물 상품은 만기일이라는 게 없어요. 그리고 여러분이 실제 암호화폐를 사는 개념에 가깝습니다. 하지만 선물 계약은 정해진 만기일이 있고 여러분이 사는 건 암호화폐 자체가 아니라 미래 특정 가격에 사거나 팔겠다는 계약서, 즉
약속일 뿐인 거죠.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. 마지막 5번째 파트입니다. 그렇다면 이 모든 변화가 시작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? 이 규제가 불러올 파급 효과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로 예상되는 효과는 바로 자본 효율성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겁니다.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. 레버리지를 쓸 수 있게 되니까 같은 돈을 가지고도 훨씬 더 큰 규모의 거래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당연히 시장 전체가 훨씬 더 활발하게 움직이겠죠. 그리고 이게 아마 가장 큰 변화일 텐데 바로 기관 투자자들의 유입이 어마어마하게 빨라질 거라는 점입니다. 그동안 거대 자본들이 왜 망설였겠어요? 규제는 불확실하고 거래소는 믿을 수 없고 위험했으니까요. 그런데 이제 규제도 명확해졌죠. 청산소가 있어서 거래 상대방이 파산할 위험도 사라졌죠. 신뢰할 수 있는 거래소에서 현물과 파생 상품을 한 번에 다룰 수 있게 됐으니 그동안 시장 진입을 막았던 장벽들이 그냥 한꺼번에 허물어진 셈입니다. 자, 이렇게 자본은 더 효율적으로 돌고 새로운 기관 투자자들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? 당연히 시장의 유동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됩니다. 유동성이 좋다는 건 결국 우리 모두가 언제든지 원할 때 더 쉽게 자산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는 뜻이죠. 그러니까 이건 그냥 작은 규칙 하나가 바뀐 게 아닙니다. 말 그대로 암호화폐 현물 거래가 1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미국의 전통 금융 시스템 안으로 당당하게 들어가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자,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. 이번 CFTC의 조치는 과연 암호화폐를 길들인 걸까요? 아니면 오히려 날개를 달아준 걸까요? 분명 안전장치와 제도적 틀을 지공한 건 맞습니다. 하지만 동시에 거대 기관 자본의 유입을 촉발시켜서 암호화폐의 다음 폭발적인 성장 단계를 이끌 수도 있겠죠. 이 역사적인 변화가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그려나갈지 정말 흥미진진하게 지켜볼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.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.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